네, 이번 설 명절에 연차를 좀 요령 있게 잘 쓰면 최대 9일까지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긴 연휴에는 장시간 외출 등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서 화재 위험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화재는 아차 하는 순간 무심코 지나칠 때 소리 없이 찾아오는데요. 각 가정에서 긴 설 연휴 어떻게 화재 예방을 해야 하는지 서울 소방재난본부에 나가 있는 뉴스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수지 캐스터. 네, 저는 지금 서울 중랑소방서에 나와 있습니다. 박양지 홍보교육팀장과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5일까지 서울 소방재난본부에서 설 명절 대비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시민 여러분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주거시설 안전인데요. 최근 3년간 설 명절 기간의 화재와 인명피해 통계를 분석한 결과 화재와 인명피해 발생 시 주거시설에서 일어난 비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 3,175개의 단지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 밀집 지역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둘째, 다중이용시설 점검입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관리 실태를 엄격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쪽방촌이나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에 취약한 곳은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소방재난본부는 어느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을까요? 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영화관 같은 다중이용시설 800여 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3대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했는데요. 바로 비상구 폐쇄, 복도 장애물 적치, 그리고 소방시설 전원 차단 여부입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설 연휴 전까지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자치구와 합동으로 대형 점포와 가스 충전소 등 2,000여 곳의 가스시설 점검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설 연휴 화재 예방 대책에 전통시장 상인들도 힘을 모으고 있다고요? 네, 서울 시내 주요 전통시장에서는 상인회와 점포주를 중심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가 활약 중입니다. 특히 야간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상인무들이 직접 예찰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음식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가공 공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기름과 화기를 사용하는 만큼 조리기구 관리법이나 화재 시 초기 대응 요령을 집중적으로 전달해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모여 계신 요양병원은 특히 화재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요양병원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화재 시 무엇보다 신속한 대피가 중요합니다. 요양병원이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 방화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피난기구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 체계가 중요한데 야간이나 공휴일처럼 인력이 적은 시간대에도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임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대피 훈련은 숙달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고층 건물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파트는 고층 건물이 많아서 화재가 위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대피 계획 바로 세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불이 났을 때 무조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화재 위치와 연기 상황을 판단해 안에서 대피할지 밖으로 나갈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안내드리면 자기 집에 화재가 난 경우에는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집에서 화재가 난 경우 화염과 연기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는 세대 내에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고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피하기가 어려운 경우 대피 공간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거나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습니다. 그리고 119에 현재의 위치와 상황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화재로 인해 지상으로 피난이 곤란한 경우 옥상층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옥상에 설치된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는 평상시에는 보안을 위해 닫혀 있더라도 화재 신고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열려 주민들이 안전하게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방에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났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소방은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화재를 발견하시면 즉시 119로 신고해 주셔야 하는데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어플, 영상통화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정확한 위치, 인명피해 유무, 현재 상황, 이 세 가지를 침착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후에는 현장으로 출동 중인 소방관이 추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드릴 수 있으니 다른 곳과의 통화는 자제해 주셔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력 대피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소방청에서는 119 화재 대피 안심콜 서비스를 2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근에서 화재가 신고되는 즉시 119 상황실에서 사전에 등록된 어르신이나 장애인, 어린이 보호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화재 사실과 피난 방법을 안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119 안심콜 누리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긴 연휴 동안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집을 장기간 비웠을 때는 또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가면 좋을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떠나시기 전 꼭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먼저 전원 플러그는 꼽으시고 특히 고양이가 있는 경우 인덕션을 건드려 불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 화재 전원을 꼭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스 밸브 확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묘를 가신 분들께서는 작은 불씨에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